어느 날 건강을 자부하던 60대 주부 김 여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 계피차 한 잔을 마셨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계피가 몸에 좋다는 소문을 믿고 꾸준히 챙겨 마셔왔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어 있었고 혈관이 심하게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평소 즐겨 마시던 계피차가 어떤 음식과의 궁합이 잘못되어 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진의 설명이었다. 사실 계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향신료다. 알싸한 맛과 달콤한 향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왔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 방부제로도 사용될 정도로 그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혈맥을 뚫어주고 간과 폐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며 기력을 보충하고 염증을 줄이는 강장식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혹은 함께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다. 김 여사의 사례처럼 말이다. 계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바로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다. 우리에게 익숙한 계피 사탕이나 수정과에 쓰이는 것이 바로 중국산 카시아 계피이고 서양에서 커피 위에 뿌려 먹는 시나몬 파우더는 주로 스리랑카산 실론 계피다. 문제는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실론 계피보다 수십 배 이상 많이 들어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피가 왜 이렇게까지 각광받고 있을까?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계피의 건강 효능은 정말 놀랍다. 첫 번째는 당뇨 개선 효과다. 미국 농무부 USDA의 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하루 3회 12주간 계피가루를 섭취하게 한 결과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계피 속 크롬과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 덕분인데 이들은 혈당을 조절하고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와 내장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알싸한 맛을 내는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이 지방세포의 분해를 유도하고 식욕 억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8개월간 주당 17km를 조깅했지만 내장지방이 줄어들지 않았던 반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복부지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체내 염증 제거 효과야. 계피에는 실리카와 카페실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등 염증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계피의 효과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치료 보조제로서의 역할까지 기대하게 만든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이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찬 기운으로 인한 복통이나 위염, 딸꾹질 등의 효과가 있으며 이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만든다. 조선시대부터 전해오는 수정과도 바로 이런 계피의 특성을 활용한 지혜로운 전통 음료인 셈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이다. 계피 속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성분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며 손발 저림 같은 혈액순환 문제에도 유익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이렇게 좋은 계피도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토마토다. 토마토는 산도가 높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계피 역시 위장을 따뜻하게 하며 열을 올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경우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쓰림, 소화불량, 심하면 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보약으로 작용하는 최고의 궁합 음식들과 피해야 할 또 다른 조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렇다면 계피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바로 우유다. 우유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영양음료로 칼슘과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져 위장을 부드럽게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우유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성분은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장 건강이 약해지기 쉬운데 우유에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장 기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궁합 좋은 식품은 바로 꿀이다. 꿀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연식품으로 특히 항균 및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데 계피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꿀은 당분이 많아 당뇨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계피 속 크롬 성분은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줘서 꿀의 천연 당분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실제로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계피를 섭취한 그룹은 식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경우 면역력 증강과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결과가 있다. 세 번째 궁합이 좋은 식품은 바로 감이다. 가을철 대표 과일인 감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면역력 강화에 좋다. 계피의 폴리페놀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낸다. 특히 감의 풍부한 섬유질이 계피의 항산화 작용을 보조하여 체내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피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토마토 외에도 레몬 역시 계피와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산도가 높은데 계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장 자극이 심해져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위가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레몬과 계피 모두 따로 먹으면 건강에 좋지만 동시에 섭취하면 이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듯 계피는 잘만 활용하면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질과 상황, 그리고 함께 섭취하는 음식까지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계피차를 마시고 신장이 망가졌다, 혈관이 막혔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된 조합 때문인 경우가 많다. 다음 편에서는 계피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우유와 궁합이 맞는 음식과 오히려 독이 되는 조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우유도 계피처럼 무조건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식습관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우유는 하루 한 잔만 마셔도 뼈 건강부터 면역력, 심지어 대장암 예방까지 다양한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완전 식품이다. 실제로 우유 한 잔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한국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의 약 30%를 충족시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양이 아니라 바로 흡수율이다. 우유 속의 카제인과 비타민 D는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며 이 칼슘은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이 약 60%인 반면 우유는 72% 이상으로 높다. 실제로 매일 우유를 2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은 골다공증 발병 위험이 약 40%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유 속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는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우유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17%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우유 속 칼슘이 대장 내 담즙산과 유리지방산의 결합해 암세포의 생성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우유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게 되면 효과는커녕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바로 설탕이다. 설탕은 백해무익한 식품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직접 우유에 타지 않더라도 카페라떼나 설탕이 들어간 간식과 함께 우유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혈당을 급격히 높여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지방 축적과 중독성으로 인해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유는 설탕이나 단 음료가 아닌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다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 바로 꿀이다. 꿀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 덕분에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우유 속 트립토판은 뇌를 안정시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넣어 마시는 습관은 모년기 불면증이나 피로 회복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또 하나의 위험한 조합이 있다. 바로 생마, 마를 갈아 넣은 우유다.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우유에 마, 꿀을 넣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조합이다. 생마에는 수산염이 풍부한데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수산칼슘 결정체로 변하게 된다. 이 결정체는 몸속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신장에 쌓이면서 결석이나 근육통, 심할 경우 요로 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산염은 생마뿐만 아니라 비트, 시금치 같은 채소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이들 식품과 우유는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생마 껍질을 손질할 때 손이 간지러운 경험이 있었다면 이미 수산염의 자극성을 몸으로 느낀 셈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 약을 우유로 삼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것은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이다. 특히 약 이름 뒤에 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들은 우유와 만나면 칼슘과 결합해 약효가 흡수되지 않는다. 항생제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역시 우유와 함께 복용할 경우 흡수가 방해받는다. 약은 반드시 맹물과 함께 우유나 주스 대신 드시는 것이 약효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자, 이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보약처럼 작용하는 음식으로 넘어가 보자. 그 두 번째는 바로 토마토다. 토마토가 빨개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토마토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다.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비타민 K가 풍부한 토마토는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탁월한데 우유와 함께 먹을 경우 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토마토는 칼슘의 배출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우유와 함께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시너지를 준다. 하루에 한 잔. 우유와 토마토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장, 혈관,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음식들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한다. 계피와 우유 모두 건강을 위한 귀중한 식재료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의 궁합을 잘 따져보고 현명하게 섭취해야 진짜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의 비밀과 몸속 염증과 독소를 제거하는 실천법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란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의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온다. 예전엔 잘만 먹던 음식이 소화되지 않거나 사소한 통증이 만성으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지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모년기 건강의 핵심을 염증과의 전쟁이라 표현한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에 취약해지고 이것이 곧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지어 치매까지 다양한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식습관은 단순한 다이어트를 넘어서 인생 후반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년기에 꼭 실천해야 할 5가지 식습관은 무엇일까?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 찬 음식은 위장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류를 떨어뜨려 소화불량, 이염, 복통을 유발하기 쉬운데 따뜻한 음식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와 흡수를 원활하게 해준다. 특히 따뜻한 계피차나 대추차, 생강차 같은 전통차는 몸을 데워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은 염분, 당분,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과 간, 신장에 부담을 준다. 반면 자연식품 예를 들어 통곡물, 제철 채소, 해조류, 견과류 등은 섬유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신체 전반의 기능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준다. 특히 항염 효과가 입증된 마늘,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는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식습관은 천천히 적당량 먹기다. 나이가 들수록 대사율이 떨어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은 간과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먹는 습관은 위산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소화 효소의 효율도 떨어뜨려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채 장에 쌓이게 된다. 이는 곧 장내 독소 증가로 이어지며 면역 저하와 염증 유발로 연결된다. 네 번째는 하루 한 잔 항산화 음료 마시기다. 계피차, 우유 플러스 꿀, 토마토 주스, 보이차, 녹차 등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건강 음료다. 특히 계피차는 혈당을 안정화시키고 우유는 뼈 건강을, 토마토는 심혈관을, 보이차와 녹차는 지방 분해와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 다만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후 30분 정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좋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음식의 궁합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함께 먹는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계피 플러스 토마토, 우유 플러스 생마, 우유 플러스 약 등의 조합은 절대 피해야 할 예다. 반면 계피 플러스 우유, 계피 플러스 꿀, 우유 플러스 토마토 같은 조합은 서로의 흡수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보약 조합이다. 이 5가지 식습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당신의 삶을 지켜줄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천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게 아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차곡차곡 쌓인 결과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몸을 만든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을 수도 있다. 오늘 계피차를 마시기로 결심하는 것, 우유에 꿀 한 스푼을 넣는 것, 아침 공복에 토마토 주스를 한 컵 마시는 것, 이런 작지만 정확한 선택들이 바로 노년기를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 첫걸음, 지금 당신의 식탁 위에서 시작해보자.